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KBS 스튜디오의 천일야와 쾌활한 야한 이야기, KBS 아나운서 이계진 충격 방송 비화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꾹. 오늘은 29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성폭행 한 번도 안 했지? 매일 나가는 방송, 그 많은 방송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방송인의 고민은 크다. 원래 큼직큼직한 사건이 많이 터지고 그래서 바람잘 날 없는 요란한 나라니 뉴스거리 없어서 방송을 못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뉴스 시간은 항상 무슨 뉴스를 빼앗아올지 걱정일 정도다. 세계가 한마당 같은 세상이니 국내 뉴스가 부족하면 세계 뉴스를 내보내도 얼마든지 뻑뻑하게 만들 수 있는 터이다. 스포츠 프로그램도 그렇다. 고민은 오락과 교양 프로그램인데 특히 교양 프로그램이다. 때맞추어 찰맞추어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좀 더 색다른 시각으로 소재를 다루어야 하고 매회 색다른 내용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는 방송 소재 찾기가 여간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주로 PD들의 고민이다. 그래서 회의도 자주 하고 여기저기 귀를 열고 다니며 의견도 듣는다.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보면 아주 좋은 의견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주 간혹은 기상천외하고도 해괴한 발상이 프로그램에 반영되기도 한다. 93년은 개유년, 달개해였다. SBS 출발 1993 새해 특집 프로그램이 정월 초하루에 녹화방송으로 잡혀 있었고 나는 진행자로 배정이 됐다. 녹화 하루 전에 내 앞에는 새해 특집 프로그램의 큐시트, 방송 진행표가 배달됐다. 방송이 있기 전에 일단 미리 살펴두어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아니 이럴 수가. 희망의 93년 개유년 달개해를 맞아 1월 1일에 첫 방송될 프로그램인데 구성 내용이 요상스러웠다. 물론 전체적인 구성 내용은 다양했다. 덕담회, 신년 설계, 새해 포부회, 새해 운세, 연휴 안내 등등. 그런데 이게 뭐람? 희망의 새해, 달개해를 맞아 달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순서를 보니 달개 영양학, 닭고기 특선 요리라고 돼 있었다. 아니, 희망찬 개유년 달개해, 그 자랑스러운 상징인 닭을 잡아서 영양에 관해 이야기하고 그놈을 비틀어 잡아서 털을 뽑고 각을 떠서 특선 요리를 만든다? 으아! 하긴 전에 어떤 PD가 개천절 특집 구성을 하며 뭔가 색다른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고심고심한 끝에 무릎을 탁 치고는 웅담에 대해서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가 아니 그래 개천절 특집을 하랬더니 조상의 쓸개를 빼내서 그 성분을 분석해? 하는 질책을 받았다지 아마. 갈갈갈이다. 모년 모월 모일 KBS에서 가정저널을 진행할 때였다. 성폭력 상담소 개설 소식을 방송에 내려고 보도자료를 가지고 온 분과 방송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있었다. 설립 동기는 이러저러 하고 성폭력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난무하는 원인은 어떠어떠하며 실태는 이만저만한데 대책은 이런저런 것이 있다는 등 아주 설득력 있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내용을 살피다 보니 방송에서 그냥 표현하기는 좀 쑥스러운 용어들도 자주 눈에 띄었다. 그때 장난기가 발동한 한 PD가 입을 열었다. 상담소 구성원 가운데 남성도 있을까? 그러자 옆에 있던 PD가 대뜸 받아넘겼다. 아직 남성 발기는 없는 모양이야. 와하하하하. 성폭력 문제는 잘 해결될 모양이다. 사실은 그런 내용을 한창 방송에서 다루기 얼마 전부터 여성계에서는 성폭력 추방 캠페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구조사업 등 다양한 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여성신문에서는 성폭력 신고센터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모임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다. 나는 그 행사의 적임자로 발탁됐고 무보수로 MC를 맡았던 적이 있다.
무보수봉사로 일을 했기 때문에 주최 측 임원들이 퍽 고마워했다.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난 두어 달 뒤에 어느 날 리틀엔젤스 회관에서 그 여성신문사 주최로 열린 음악회가 열렸다. 모녀가 함께 나와 정답게 노래하는 자리인데 SBS TV는 녹화 방송을 참여했다. 꽥꽥 깍깍 괴성을 지르고 오빠를 외치는 쇼 프로그램 때문에 세대 간의 단절감을 느끼게 하는 때에 여성 신문사에서 좋은 대중음악 10곡을 선정해서 모녀가 손을 잡고 정답게 노래하는 분위기를 보여주자는 의도였다. MC는 나와 이지연 씨. 시간을 맞춰 현장에 도착하느라 애를 썼지만 조금 지각이었다. 연습 열기가 가득한 현장에서 여성 신문사 관계자들이 나를 반겼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미안합니다. 항상 굳은 일만 부탁해서. 천만에요. 아니, 가만히 있어봐. 그러고 보니 이 선생님, 성폭력 이후 처음이시죠? 네? 아니, 이 무슨. 그러나 나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지난번 여성신문사가 주최했던 성폭력 신고센터 권리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모임 행사명이 너무 긴 나머지 급한 김에 줄여서 성폭력이라고만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부근에서 우리가 주고받던 남녀간의 인사말을 엿들었다면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을까 말이다. 그러고 보니 이 선생님, 성폭력 이후 처음이시죠? 허허허허. 그건 우스개 해프닝이었고 열린 음악회는 성공적이었으며 정규 프로그램으로 추진할 것을 건의도 했지만 시청률이 낮다는 이유로 1회 방송으로 끝났다. 그러나 타 방송에서 큰 재미를 보았으니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좋은 프로그램인 줄은 번연히 알지만 시청률은 항상 제작자들의 발목을 잡아당긴다. 그래서 눈 딱 감고 외국에서 성공한 프로그램을 기술적으로 모방하는 일이 많은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모방에 대한 시비와 공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일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모방 비난은 3.1절과 광복절 무렵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데 일본 방송 베껴먹기라는 표현을 써가며 일본 문화의 침투를 걱정한다. 해방 47년인 92년 광복절 직후 모 스포츠 신문은 그의 광복절 특집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모니터한 결과를 가지고 일본 방송 모방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지적 기사를 실었다. 해방 47년 일본의 잔재를 떨쳐버리기는커녕 방송 3사가 일본의 문화를 앞장서서 안방까지 끌어들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로 시작된 기사는 당시 인기 설정이었던 M동네 몰래카메라와 S동네 꾸러기 카메라를 필두로 광고와 드라마 내용까지 낱낱이 열거했다. 몰래카메라는 일본 모 방송사의 도끼리의 복사판이며 K동네의 열전 달리는 일요일은 일본 모 TV의 풍운의 다케시타 성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의 풍운의 다케시타 성이라는 제목도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서양 영화 풍운의 젠다성에서 모방한 냄새가 만연하다. 그리고 M동네의 폭발적 인기 드라마 질투는 일본의 동경 러브스토리를 부분 그대로 베껴먹었으며 국내 광고의 7에서 80%는 일본 등 외국 광고의 모방이라고 지적한 후 TV 매체의 위력이 날로 더해가는 가운데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문화 종속을 자처하며 창조 아닌 모방 행위로 시청자의 관심과 눈길을 붙들어매고자 한다면 급기야 문화 식민지 내지는 정신적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로 결론지었다. 또 다른 신문은 구성에서 대사 복장까지 노골적으로 베낀 프로그램이 한둘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같은 날 또 다른 신문에서는 8.15 지일 다큐 호평이라는 큼직한 제목 아래 쓴 방송평에서 K동네의 일본은 어떤 나라인가, M동네의 종군 위안부, S동네에 초대받은 흑룡을 예로 들었는데
특히 초대받은 흥룡은 일본 문화 침투에 대한 불감증을 고발한 역작이라고 했다. 일본 방송을 베껴먹는다는 비난을 받은 방송이 일본 문화의 불감증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호평을 받게 되다니 어리둥절하다. 같은 날 일반 시청자들의 전화 공세가 재미있다. 두 가지만 옮긴다. 1. 일본풍을 좇는다는 보도 내용 중 청소년들만의 잘못이라고 방송한 것은 잘못임. 방송사, 잡지사, 잡지 수입업자 가운데 청소년은 없었으니까. 2. 초대받은 흥룡을 보니 일본 방송을 모방하면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함. 그렇다. 온통 지당한 말씀들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이제 방송 프로그램의 형식은 거의 나올 것은 다 나왔다고 할 만큼 개발돼서 만들다 보면 비슷비슷한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얼마나 한국적인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인데 일본은 미국 것을 베껴 먹어도 일본식으로 회를 쳐서 먹는다는 것을 참고로 생각해보면 좋을 것이다. 일본이 원조적인 프로그램을 모방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S동네의 창사 특집 태평양 종단 퀴즈의 국내 대회편은 한국적인 분위기를 넣느라 애를 쓰기도 했지만 프로그램 성격상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 국내 방송사상 단일 퀴즈 프로그램으로는 최대의 인원이 참여했던 태평양 종단 퀴즈에선 첫 관문은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사이클 경기장에서 벌어졌다. 참여자를 모자르듯 반씩 뚝뚝 떨어뜨리기 위한 방법으로 OX 방식의 문제를 냈다. 92년 8월 9일 태풍이 지나가고 햇볕은 따가운데 한낮 오후부터 OX형 첫 문제가 출제됐다. 태평양은 6대의 주를 합친 면적보다 넓다. 맞으면 O쪽, 아니라고 생각하면 X쪽으로 몰려가야 했다. 방법은 이른바 오픈 테스트였다. 아우성 속에서 책을 펼치는 사람, 전화를 거는 사람, 민원하느라 야단 법석의 퀴즈 현장은 우왕좌왕이었다. 마치 천국과 지옥을 눈치로 고르는 형상이었다. 무려 27회 OX 문제를 풀며 하루에가 저무는 저녁 8시쯤에야 이리 몰리고 저리 쏠리며 사선을 넘은 예선 1차 관문 통과자가 가려졌다. 약 8,000명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70명, 모두가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다. 그 어려운 통과자 가운데 동남아에서 온 이방인, 미리국 노동자, 여행객, 학생, 불법 취업자, 어쨌든 외국인이 눈을 껌뻑거리며 끼어 있었다. S방송 창사기념 퀴즈쇼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격조항은 내세우지 않았지만 어떻게 가무잡잡한 이방인이 운 좋게 용케도 관문을 통과했는지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우리 속담에 눈치 빠르기는 도갓집 강아지라더니 그의 퀴즈적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추측에 맡기겠다. 방송인들의 고민은 계속된다.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유익하고 시청률 높고 모방 비난 안 받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어느 날 남녀 PD들이 둘러앉아 머리를 짜며 제작 회의를 하고 있었다. 나는 옆에 앉아서 오가는 이야기를 무심하게 듣고 있었다. 별의별 아이디어를 내던 중 어떤 PD가 말했다. 우리 아직 성폭행 한 번도 안 했지? 응. 순간에 폭소가 터졌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눈이 동그래질 소리다. 하긴 성폭행 같은 거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무사했지. 마침 그때는 이른바 김부남 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서는 그 영향력을 고려하기 때문에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결국 성폭행을 다루는 것은 자제하기로 하고 회의는 계속됐다. 회의는 언제나 진지한 것은 아니다. 요술공주 민키, 피구왕 통키의 돌풍으로 재미를 본 S동네는 희색이 만면이었다. 그러나 그 민키와 통키가 거의 끝나갈 무렵 후속 프로그램인 축구 만화의 주인공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로 행복한 고민을 하며 편성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 어른들이 아침부터 모여 앉아 아이들 꼬일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슛돌이 어때요? 슛도사는요?
차돌이? 어떨까? 차범근 냄새도 나고 차돌맹이 냄새도 나고. 번개돌이 어때요? 날쌘돌이는? 태극슛 안 되나? 회오리 괜찮잖아. 괜찮긴. 연예인 조기축구팀 이름 중에 그런 것 있어요. 네. 머리를 짜고 자료를 뒤지며 전략회의도 하고 아이디어를 내놓는다. 이럴 때 발언을 제지하고 입을 못 열게 하거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분위기가 되면 안 된다. 그저 헛소리도 하고 될 소리 안 될 소리 미친 소리 마구 내놓다가 그거다 하는 탄성이 나오는 수가 있다. 어느 날의 아이디어 회의장. 뭐 없을까? 좋은 소재 없을까? 국민들에게 근검하고 절약하는 분위기를 전달할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 하는 분위기였다. 아, 이거 어떨까요? 한 사람이 신문 스크랩을 내놓았다. 저축의 날 기념식장에서 저축 유공자로 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었고 거기엔 어김없이 탤런트 시향이 있었다. 그래, 좋겠는데 시향이 있으니까 우선 시선 집중이 가능하고 좋겠어. 아니, 그런데 이거 어디 기죽어서 살겠나? 기사 스크랩을 보니 탤런트 시향의 저축액이 억대로 나와 있었다. 그런데 한 신문에는 2억을 저축한 것으로 또 다른 신문에는 6억을 저축한 것으로 나왔다. 액수차고가 4억이나 됐다. 시향은 야무진 아가씨다. 방송 대담회에서 밝힌 것을 봐도 보통 용돈은 2만 원에서 3만 원만 넣고 다니며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쓰고 옷은 새벽 남대문 시장을 이용해서 구입하고 야외 녹화장에는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닌다고 했다. 이야, 정말 지독하다. 신문 스크랩을 보니 고교 시절 포장마차를 하며 두 남매를 키워온 어머니의 근검절약 정신과 그때 느낀 돈의 소중함으로 저축을 많이 하게 됐다는 것이다. 야무지다. 그런데 이건 뭐야? 와하하하 웃긴다. 해설 기사를 살피던 한 사람이 폭소를 했다. 함께 실린 또 다른 훈장을 받은 사람의 이야기였다. 알뜰 저축 사례 소개에는 조금 지나친 찬사가 있었다. 그분은 화장실에서 화장지를 사용할 때도 30cm 이상을 쓰지 않는다는 조금 지저분한 예를 들었던 것이다. 아니, 그럼 시향은 31cm를 쓰나 29cm를 쓰나? 아이디어 회의장은 한바탕 웃음이었다. 휴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날은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날이었다. 휴거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술이나 한잔하고 귀가하자며 모두 일어섰다. 오늘부터 휴지는 28cm씩 쓰기로 하자며 또 한바탕 웃고. 여기에 나오는 시향은 야무지게 살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고 최진실 씨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